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아재미톡. 저는 인커버 종합보험의 대표이자 미국 보험 맛집의 브라이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김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 안팎의 모든 청소 및 수리를 책임지는 메타솔루션의 김영훈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김 사장님 나락 보내보려고 한번 네, 들어와, 오늘 주제를 들어와. 오늘 주제를 좀 재밌게 네.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미국 살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살다 보면은 각 나라별로 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세요. 미국 사회에서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공항에서 누가 픽업 오냐에 따라서 나의 첫 직업이 정해진다. 그러면은 본인도 공항 픽업 오신 분이 보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저희 사촌 형이 픽업하러 왔는데 사촌 형이 보험을 하셨었나? 아니요. 첫 직업은 아닙니다 이게. 예. 처음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학생 때 왔으니까 알바를 했죠. 알바. 예. 저는 투잡을 뗐는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서버를 했었고 예, 그리고 하나는 저희 고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이 다 세탁업을 하셨죠. 네. 역시 저는 장인 어르신이 이제 픽업을 공항에 오셨는데 이제 픽업. 그때 뷰리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틀란타에서는 좀 크다 하는 한인 도매 업체에서 이제 일을 했죠. 진짜 그 속설이 맞네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미국에서는 누구 소개로 미국 오냐 그리고 누구 지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직업이 아니면 혹은 파트타임이 그렇게 좀 정해지더라고요. 전통적으로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보기 전에 미국 내 이민자들이 얼마나 나라별로 좀 많은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렇죠. 바로 아래 계신 분들. 네, 많이 우리 아미고들. 아미고들. 네, 멕시코에서 이제 이민자가 1,000만 그러니까 명. 1,000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1,000만 명이요. 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위랑 1위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위는 이제 인도 분들이 많으시고요. 대략적으로 28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 분들이 230만 명, 필리핀 200만 명, 엘살바도르 140만 명,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한국이 9위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100만 명이 있고요. 필리핀 분들이 4위라고요? 필리핀도 이제 미국령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많아요, 되게. 근데 난 왜 여기서 필리핀 분들을 뵙기가 참 힘들지?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많이 보는 사람들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필리핀 분들은 지역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들 이렇게 숨어 사시는 거야?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주별로도 진짜 많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쿠바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더 많은 이제 130만 명이 있는데 마이애미 이런 데 가잖아요. 쿠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마이애미 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랜만에 미국 한번 알려드리네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세탁소 정말 대표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편의점이나 리커스토어, 뭐 요새는 정말 대세인 한국 음식점들. 그리고 또 뷰티 서프라이도 많이 하시고. 뷰티 서프라이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20년 전쯤에 왔을 때는 진짜 그냥 세탁소는 무조건 한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가 좀 지나면서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다. 왜 그렇게 세탁소를 많이 하시게 됐을까? 일단은 세탁소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7 to 7 이제 오픈을 하고 하루 12시간 오픈인데 사실 이게 오픈 시간만 12시간이지 그 전부터 나가셔가지고 이제 기계 틀고 뭐 하다 보면은 새벽 5시부터 나가신 분 진짜 많아요. 성실함이 밑바탕이 돼야 할 수 있는데 여기 애들이 또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또 세탁 일이니까 또 깔끔해야 되고 여기 애들이 그렇게 안 한다기보다는 그걸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민족 특성에 맞춰서 가는 거구나. 두 번째로 이제 멕시코를 얘기해 볼 건데 멕시코 레스토랑 진짜 많잖아요. 그치. 난 그래서 아니 멕시코 레스토랑을 미국 사람들 이렇게 좋아해? 좀 말이 안 된다 했었는데 코리안타운 가면 한국 식당 많은 것처럼 그냥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솔직히 맛있지 않아요? 멕시칸 음식 맛있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인구 수로 밀어붙이니까 미국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오면서
편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이제 랜드스케이핑 조경업 네, 많이들 하시지. 완전 꽉 잡고 계시고 나머지로는 이제 건설업이나 아니면 페인팅 회사. 여기서는 이제 거의 뭐 집에 99%가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다 이런 회사들이 멕시코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진짜 멕시코 분들이 근질이 다르다. 그리고 키들이 엄청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그 멕시코 분들 존경합니다. 힘으로는 진짜.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죠. 중국. 예. 친숙합니까? 친숙하죠. 예.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얼마나 친숙하냐면은 네. 중국집 가잖아요. 네. 중국말로 해요 저한테. 뭐 나도 그렇긴 해. 나는 뭐 어딜 가나 이 동남아시아권은 다 자기 나라로 말을 걸더라고요. 자, 중국 분들 넘버 원은 그냥 중국 음식점이죠. 어딜 가도 중국 음식점이 있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딜 가도 한국 음식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대체로 먹었던 게 중국 음식. 중국은 아무리 시골에 가도 중국 음식점이 있다. 뭐 중국 하면 또 마사지, 또 스파샵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고 뭐 네일샵이라던가 그렇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거긴 한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를 다 중국 분들도 하세요.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겠지.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자녀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전문직으로 봉사를 하시거나 이제 뭐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를 위해서 또 부모들이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2위를 제가 언급을 안 드렸네요. 2위는 인도. 네. 자, 인도 분들은 뭐 가스스테이션 많이 하시고. 인도 분들은 주유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니면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리고 진짜 많이 하시는 게 호텔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음식점이 넘버 3고요. 사이즈가 크다. 확실히 인도 쪽이 사이즈가 크게 하네. 인도 분들은 몇 명이 됐건 5명이 됐건 뭐 진짜 몇십 명이 됐건 모아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표래요. 뭐 소위 말하는 치트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 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 같은 거. 네, 개.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큰 거를 좀 잘 되는 거나 아니면 좀 비싼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로는 이제 베트남. 한국 분들이 워낙에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쌀국수.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한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들이.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네일샵. 네일샵. 네일샵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일샵이 거의 넘버 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내 주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한테 네일 받던데.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미국 전체 퍼져 있는 그 샵의 비율을 보면은 베트남이 꽉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쌀국수로 대표되는 그 쌀국수 음식점. 그렇지. 네, 그거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진짜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가깝게. 소울푸드까지. 저도 무조건 이제 해장은 뽀로. 네, 그리고 날씨 좀 춥거나 그러면 뽀 많이 찾으러 가죠. 맛있어. 네.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해가지고 그렇지. 예, 거의 대부분 전문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계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딱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세탁소 하는 유럽인 본 적이 없네. 그래, 가스스테이션 유럽인 본 적 없고. 이민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비즈니스들을 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2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미국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공항에서 자기를 누구 픽업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픽업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또는 다니시는 뭐 비즈니스도 크게 하시는 분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의사분들한테 시키려고요. 와줄까? 자, 그럼 이번 주는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저희 또 방송에 혹시 나오시고 싶은 분들 좀 용기 있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들어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플리즈. 감사합니다. 제발. 네.